안녕하십니까? 생활과 윤리 선택 과목 과목 설명을 맡게 된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대체 뭐 하는 과목이고 무엇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소개하기 앞서 목차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활과 윤리가 대체 뭐 하는 과목이고 교과서의 목차는 어떻게 되는지, 생활과 윤리를 배웠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생활과 윤리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활과 윤리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 사실 그 이름 그대로 일상에 녹아있는 윤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고 더 나아가 그 핵심 가치와 윤리적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교과서의 목차는 저희 학교의 교과서의 경우 여섯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현대 삶과 실천 윤리, 두 번째 생명과 윤리, 세 번째 사회와 윤리, 네 번째 과학과 윤리, 다섯 번째 문화와 윤리, 여섯 번째 공존의 윤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과목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자면, 일단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총 6단원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3단원인 사회와 윤리를 가장 생윤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롤스나 노직 같은 학자가 나옵니다. 일단 이 학자들이, 사실 이 학자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생활과 윤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내용도 깊지도 않고, 사실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과학과 윤리, 이런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존과 윤리, 공존의 윤리?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 한 단어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생활과 윤리를 배웠을 때 장점은, 일단 2학년 선택 과목 중에 윤리와 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리와 사상을 배웠을 때 겹치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효율을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문과 과목 중에서는 그래도 수강자 수가 꽤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도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활과 윤리가 사탐 과목 선택자 수 1위인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나 이제 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은데, 윤리와 사상이나 이제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은 뭐 조금 말 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계산 문제가 없어서 비교적 시간 관리도 수월하고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과 윤리를 꼭 수강해야 되는 학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역사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종교학, 정치학, 언론학, 교육학과 등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도덕교사, 인문과학연구원, 철학연구원 등이 자신의 진로인 학생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라는 선택 과목에 대해 소개를 해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3학년 선택 과목 꼭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고전과 윤리 과목 소개를 맡은 임유민, 김예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전과 윤리 과목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년 동안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전과 윤리. 고전과 윤리는 어떤 과목이지? 첫 번째, 고전과 윤리는 도덕적 가치관과 판단력,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행동의 실천 동기와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스스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삶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정립이 가능하게 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전과 윤리를 수강하면 좋은 학생입니다. 먼저 윤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다양한 학자들의 윤리적 견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윤리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또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고전과 윤리를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전과 윤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또한 지문 해석 능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풍부한 교양과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으로 즐겁게 공부하기도 가능하죠. 이상으로 고전과 윤리 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 소개할 3학년 이지혜 천예지입니다. 사회문화는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시죠? 사회문화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진 과목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과 주제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를 추천하는 이유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직접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따로 수능 탐구 과목 공부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서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사탐 순위 2위로 인기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인기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또한 수강자 수가 많을수록 등급도 받기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진로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무슨 진로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진로는 없기 때문에 엮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회문화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회문화 교과서 목차를 보며 알아봅시다. 1단원은 사회와 문화현상의 탐구라는 단원입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론과 합동연구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단원은 개인과 사회구조입니다. 실제론과 명목론, 사회화와 사회적 지위,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일탈 행동과 이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3단원은 문화와 일상생활인데요. 문화의 속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 변동을 배웁니다. 4단원에서는 사회계층과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불평등 문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5단원은 현대의 사회변동이며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현대 사회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다문화적 변화, 환경, 자원, 전쟁과 테러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사회학과, 국제학부, 정치외교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공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비교적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개념은 쉽지만 시간 분배를 잘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임어택 연습을 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들의 남은 2학년 생활을 응원하며 이상 사회문화 과목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